우리가 중소기업 청년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HUG랑 HF라는 개념이 있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예비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방호성, 사회복지사 주영님입니다. 예, 저희도 복사 안 하나? 이게 안 맞네요. 저희 또 인사가 있거든요. 좀 부끄럽지만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복사. 이게 참 무슨 뜻이죠, 복사가? 정했었는데 예, 뭐였죠? 저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뭐 일단 하겠습니다. 네. 복사. 오늘은 그 아주 핫하고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네. 중소기업 청년 대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이 잘 모르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뭐죠? 네,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네네. 만 19세에서 35세 이제 보통 청년이라 지칭되는 네네.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무주택 세대이며 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네네. 최대 1억까지 대출되는 뭐 음.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만 39세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러면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35세고 갔다 온 사람은 39세인 건가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병문 너무 갑자기 물어봤나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금 늦게 가시는 분들 아, 가신 분들이 이제 비례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만 35세니까 또 네네. 30살에 갔다 네.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드리는 거 아닌가 알- 싶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사. 자, 그럼 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HUG랑 HF가 뭐죠? 네. HUG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을 HUG라고 합니다. 네네. HF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HF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HUG는 네. 뭐 흔히 많이 아시고 있는 전세금 10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고요. 네네네. HF는 최대 80%까지 음. 뭐 1억을 빌리면 8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되는 2천만 원 자기가 들고 있어야 되는 네네. 이런 거고 HUG는 뭐 말 그대로 1억이면 1억 다 할 수 오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HUG는 그럼 무조건 100%만 대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100%까지고 음. 80%도 가능하고 뭐 자기 여유에 따라서 나는 뭐 1억을 빌리면 이자가 너무 비싸서 내가 8천만 원 있으니까 8천만 원 넣겠다. 그리고 2천만 원은 뭐 빌리겠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상한선이 80%, 100%라고. 그렇죠. 그 뭐 HUG는 0에서 100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뭐 0은 뭐 필요 없겠지만. 네. 그럼 무조건 거의 HUG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 하려면. 네, 그러면 네. 두 개의 그럼 차이점이 뭔가요?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안정성 그리고 이사 가능 여부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는데요. 네. 이사 가능 여부.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목적물 변경이라는 부분인데요. 네네네. 이제 그 대출하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공사에 들어가시면 네. 그 밑에 내려보면은 요쪽 보면은 이렇게 그 목적물 변경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네네. 안 된다는 거기 나오는데 네. HUG는 목적물 변경과 이사가 안 됩니다. 네네. 네, 그렇게 되고 HF 경우는 뭐 이사를 뭐 2년 살고 나면 아니면 뭐 1년 살든 위약금 물고는 이사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HUG는 왜 이사를 못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전세금을 갚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요거부터 좀 중요합니다. 네. 요거 모르고 이제 대출 받으시면은 이제 10년 동안 막 거기서 뭐 벌금 줄 때까지 사셔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네네. 이제 HUG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성이 좋다 했잖아요. 네. 안정성이 좋다는 말은 좀 대출 받을 때 깐깐하고 네. 서류도 많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HUG는 어떤 제가 들어갈 집 건물의 상태를 보고 돈을 빌려주고요. HF는 청년의 신용도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말고가 결정되는데요. 네. 그래서 HUG가 이제 돈을 받을 때 건물의 상태를 본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좋은지 나쁜지 보고 그 다음에 집 주인에게 여러 가지 그 질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조금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 이제 채권 양도 계약서, 네. 위임장, 동의서, 주택 가격 동의서 등 여러 가지 이제 계약 서류를 쓰게 되는데 네네. 이 중에서 이제 채권 양도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세금이 이제 대출 시행돼서 집주인에게 들어갔잖아요. 네. 이사를 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뺄 때 이 네. 돈이 제 통장을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HUG로 바로 들어가게끔 설정을 하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네. 바로.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냐면 네. HUG에서 돈을 빌렸어요. 네. 이제 돈을 갚아야 돼. 이사를 가기 위해서 전세금을 빼야 되는데 그래서 빼야죠. 이 돈이 HUG에 들어가 버리면 네. 제가 전세금을 갚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 청년 대출은 생애 몇 번? 한 번? 네, 그러면 한 번. 대출이 실행했고 네. HUG로 돈이 들어가는 순간 네. 끝나버리는 거죠. 네. 더 그래서 이상 no 네. more. 예. 그렇죠. 그래서 이사를 못 가게 된다 말씀드린 거고 네네. 반대로 HF의 경우는 전세금이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네네. 전세금을 뺄 때 저한테 들어왔다가 네. 다시 새로 들어갈 집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요게 가능해서 HF는 이사도 가능하고 HUG는 이사가 조금 어렵다. 거의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은 진짜 까딱 잘못하면 HUG로 하면 이상한 집에 들어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막 10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음. 요거를 몰라서 피해 본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이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아, 네. 뭐 지금 뭐 이제 바꿔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언제 좀 바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게. 네네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아예 완전히 그럼 이사가 불가능한 건가요? HUG 같은 경우. 근데 뭐 원칙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네. 제가 좀 인터넷에 좀 검색해 보면 네. 뭐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네.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 조건이 네, 한 번에 딱 네, 동시에. 네, 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전세 계약서상 네. 만긴 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2019년 1월 1일에 들어갔으면 네. 2년이 지나면 언제죠? 21년 1월 1일. 아까 수학 잘하신다고. 갑자기 이게 푹 치고 들어오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2년이 끝나는 알겠습니다. 날. 그러니까 네. 만약에 2019년 1월 1일 날 들어가서 네. 계약서가 끝나는 2022년 1월 1일 날 네. 새로운 집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아, 하루 늦으면 안 되죠. 하루도 늦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오케이. 그게 네, 1번. 1번. 네. 그리고 2번이 이제 이사하는 날, 이제 만기 되는 날 네. 새로운 집으로 가잖아요. 네. 그 집의 전입 신고가 그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전입신고가 그날 동시. 오케이. 네, 2번. 그거는 좀 가능할 수 있으면 쉽게. 뭐 그건 가서 쓰기면 되긴 하겠죠. 뭐.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기청 대출이 네. 추가 대출이 네. 없는 경우. 추가지로. 왜냐면 HUG는 추가 대출이 애초에 안 돼요. 네, 애초에 안 되죠. HF는 가능은 하거든요.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끔. 네. 80%안 넘는 이상. 음. 네, 그 세 가지 조건. 어려운데. 네. 근데 그거 플러스 이 대출이 이제 뭐 나라에서 만든 그거긴 한데 네. 사실 이제 관리나 뭐 대출 실행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은행에서 관리하거든요. 네. 네. 저도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주택기금공사 전화했다가 뭐 저기 전화했다가 결국에 정확하게 알려줄 때가 은행이에요. 네. 결국에 은행에서만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그 주택기금공사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네. 네, 잘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은행원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돼요. 아, 이건 뭐 거의 무슨 뭐 하지 말라는 말이네요. 뭐 하지 말라는 말이지만 뭐 울며 겨자 먹기보다는 네. 뭐 도전해보는 게 자, 요만큼의 가능성.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좀 네.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HUG가 뭐 그런 문제점이 있는 대신에 장점도 있겠죠. 아까 장점 앞에 설명했듯이 예. 이제 서류가 꼼꼼하니까 음.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빼야 되는데 네. 안 준다 집주인이 네. 그럼 그때는 제가 나선 게 아니고 HUG에서 알아서 그 질권 양도나 채권 양도서 계약서 쓴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HUG가 반환하게끔 도와주는데 반대로 HF는 이제 개인 신용도를 보고 개인에게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전세금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좀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복사. 자, 그래서 자, HUG, HF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HUG는 100% 건물 상태 이사 못감. HF는 80% 신용 이사 쌉 가능.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예, 이렇게 네. 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 한번 다 가져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어떠셨나요? 예. 제가 혼자서 집에서 막 예. 얼굴 안 까고 이제 그냥 막 말로 댓글 이렇게 했었는데 예. 뭐 저도 이렇게 많이 알려서 예.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이득을 보고 뭐 이득이라기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예. 좀 이렇게 발전되는 그리고 또 그렇죠. 집이 또 안정되다 보면은 네. 또 더 나은 미래, 더 나아갈 미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냥 처음에 이거 대출 안 받고 그냥 살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살다가 이제 대출 받아서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네. 확실히 전세집 되고 뭔가 좀 안정되니까 또 다른 미래를 뭐 이것도 도전해보고 싶고 저것도 도전해보고 싶고 네.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보금자리가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이런 제도도 있고 장난 아닙니다. 뭐 이건 정치와는 관련없는 얘기입니다. 복사. 오늘 뭐 HUG랑 HF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혹시나 우리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이 내용 말고도 뭐 복지라던가 사회적 경제라던가 궁금하신 점을 댓글에 마구마구 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못 찾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네, 최대한 최대한 열심히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네. 핵심을 딱 간파해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핵심적이진 않았던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사.